척추동물은 기본적으로 그 어류, 이제 바다에서 사는 그 어류가 이제 육상으로 와서 척추동물이 이렇게 파충류에서 이렇게 왔거든요. 양서류 파충류 왔거든요. 근데 이제 바다에 있을 때는 그냥 앞뒤가, 그러니까 이 상하가 없죠. 근데 지상으로 넘어오면 이 척추가 이 중력 때문에 이제 서야 되잖아요, 똑바로. 그러니까 상하가 생기는 거죠, 상하. 그죠? 상하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상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남들이 있을 때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생존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살기 위해서는 먹이를 찾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해야 되죠. 그래서 눈하고 입이 붙어 있는 쪽이 앞쪽이에요. 그리고 배설물을 배설하는 것이 뒤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구분이 되는 거죠. 앞뒤가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 인간은 뭔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먹는 거, 먹이. 다음에 이제 번식 본능. 그리고 자기 파트너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사람은 기본적으로 목적성을 갖고 있어요. 목적성은.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라는 것이 뭐냐면 그 기억에 감정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뭔가 하고 싶어져요. 기억이 없으면 뭐가 하고 싶은 것도 없어. 그리고 우리 애들 젊은 애들, 어린 애들 보면 뭐 하고 싶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 애들 많죠. 아무거나 주세요 하는 애들 많죠. 그것은 기억이기 때문에 좋고 싫은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에 감정이 없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난 게 뭐냐면 농촌 지역의 상갓집하고 도시 지역의 상갓집에 이 비교를 해보면 농촌 지역의 상갓집은 통곡하고 우는 사람 많아요. 그거는 계속 그 사람하고 기억이 굉장히 밀접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감정이 폭발해서 오는 거죠. 그 도시에는 그냥 뭐 몇 번 만나고 뭐 관계 있고 한 이런 관계니까 그냥 어렵고 그냥 부주만 하고 오는 밥만 먹고 오는 이런 현상이죠. 이건 이제 기억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감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표는 기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감정이 생기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목표로 직진할 수 있다. 그리고 목표는 가급적이면 크게 잡아라. 크게 잡아라. 저는 이제 뭐 군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병들을 이렇게 들어오면 뭐 계속 물어보죠. 야, 너 목표가 뭐냐? 물어보면 그 대부분 다 뭐라 그러겠어요, 목표가. 뭐 군대 무사히 제대하는 겁니다, 그러죠. 근데 그거는 목표가 아니고 기본이야, 기본. 군대를 무사히 제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면 무사히 제대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표를 달성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는 목표를 잡으면 이게 제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통계를 보면 금방 나와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가장 높은 게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이게 이제 1990년까지는 그러니까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인원이 2명에서 3명이에요. 1년에 2명 내지 3명. 우리 저 고상돈 그 산악인이 그 같은 거지 1970 몇 년 될 거예요. 거기 1년에 2~3명이 이제 정복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1년에 1000명 이상 정복해요. 그게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베이스 캠프예요. 그 에베레스트 산이 8,800m거든요. 근데 1년에 2~3명 그 정복했을 때 베이스 캠프는 2,200m예요. 2,200m. 근데 지금 1년에 1000명 이상 그 막 정복하는 건 베이스 캠프가 6,600이에요. 6,600. 우리 저 백두산보다 2배가 높아요.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 캠프에서 차려놓고 그 3,000m, 2,000m, 3,000m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이스 캠프에 간다는 거는 중간 목표는 어떻게 보면 달성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좀 크게 잡아라. 그래서 달성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목표를 시야에 두고 목표를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장애물이 없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 우리 저 심리학 속으로 보면 최근 심리학자들의 주류가 뭐냐면 단점, 자기의 단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 가려질 뿐이다. 그런데 옛날의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단점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단점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단점을 덜쳐내서 어떻게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게 실패했어요. 단점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가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장점으로 가려야 돼. 자꾸 단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기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목표를 보고 목표로 직진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애물이 안 보인다는 거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가 집중하고 몰입하면 다른 것이 안 보인다. 목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억해 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관련되는 정보가 그걸 계속 집중하고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관련되는 정보가 자기가 찾지 않아도 스스로 와요. 몸에 걸려. 그런데 기억의 가장 뇌과학자들이 하는 기억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 기억을 해놓으면 한 가지 기억을 해놓으면 유사 기억이 거기에 다 모인다는 거죠. 이렇게 다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를 기억해 놓으면 유사 기억들이 거기에 다 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정해서 딱 정해놓고 계속 그것을 이루겠다는 기억을 해놓으면 관련 정보들이 다 모여요. 스스로. 그러니까 제가 아우성치며 스스로 찾아와요. 스스로 찾아와서 거기 관련 정보가 보여. 그래서 거기에서 해결 방법입니다. 거기에서.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제 저런 이제 뇌과학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하면 기도라는 것을 접근을 하면 기도가 이제 불교에서 불경도 기도하는 것도 있고 뭐 기독교 기도 있잖아요. 기도하면 대충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이 원리예요. 집중하잖아요. 목표에 집중하잖아. 그러면 그 기도 제목에 관련되는 정보들이 자기한테 모여져서 해결 방법이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체내에서 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대에 있을 때 항상 우리 부하들 보고 너 부족한 게 뭐냐고 물어봐요. 너 뭐가 필요해? 우리 부대에 뭐가 필요해? 뭐 냉장고 필요한 거 필요합니다 하면 그걸 계속 기억을 해놔. 그러면 누구만 어디 가면 그 냉장고 그 말밖에 안 들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거기 와요. 찾아와서 누가 뭘 하든 길 가다 뭐 하다 아는 사람 만나면 야 내가 요번에 뭐 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뭐 해줄까? 그러면 곧바로 냉장고예요.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와요.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니까 고민했다 그러잖아요. 거기 술 먹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식당 막작지근한 식당에 한 구석에서 친구하고 술 먹는 가운데서 제가 그 정보를 들은 거예요.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내가 전혀 관계없는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야 내가 뭐 TV를 안 보고 뭘 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시간들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면 되겠어 라는 말이 지나가면서 자기들은 한 말이에요. 나한테 한 말도 아니고 나는 거기 그냥 와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시행을 한 거죠. 그대로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책을 진짜 많이 읽었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 책과 강연의 큰 주제어가 추상에서 구체잖아요. 구체화시켜놓은 구체화라는 말이 그 기억하게 하는 거죠. 숫자로 기억을 하든지 뭘 기억을 하든지 이미지상으로 딱 기억을 해놓으면 이루어진다. 이거는 뭐 우리 조직 사회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모든 조직들은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목표를 갖고 있으면 그 조직의 모든 구성 하이어라키 계층은 다 삼각형 구도예요. 삼각형. 그 삼각형 구도에 자기가 어느 점에 있든지 간에 다 상급자가 있고 부하가 있고 동료가 있어요.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지금 여기 두 분 대표님 계시지만 여기 조직의 정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관련되는 업계를 생각하면 이도 중앙계층일 거라고요. 자기가 잘 보여야 될 사람이 있고 밑에 있고 그 동료 계층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조직 그러니까 이런 다층적
계층에서 우리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상급자일 때 하급자를 어떻게 다루느냐 문제, 이건 리더십이죠. 리더십. 우리가 잘 아는 리더십. 그리고 내가 부하로서 상급자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게 팔로우십이죠. 어떻게 잘 따라가는가, 이런 문제잖아요. 그리고 내가 동료로서 얘 동료로서 어떻게 협조를 해줄까 하는 이 문제는 뭐예요? 프렌드십이에요. 프렌드십. 그래서 항상 나는 세 가지의 가면을 쓰고 있어야 돼요. 리더십의 리더로서, 또 팔로우십의 부하로서, 프렌드십의 동료로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건 좀 달라요. 상황마다 모든 것이 좀 달라요. 그것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보면 주로 이루어지는 게 대화잖아요. 대화. 상대방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하면 여기 이제 참 대화는 나의 논리학이 아니고 상대방의 심리학이에요. 결국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결정되는 문제지, 내가 아무리 미사고하고 논리하고 갖다 붙여도 상대방이 싫으면 싫은 거예요. 이 대화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난 뒤에 내가 저 사람 설득해서 이겼어 라는 기분을 느끼면 그건 대화에서 진 거예요. 대화는 게임으로 보면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이기면 그건 진 게임이에요. 대화의 기본은 이거예요. 요거를 잘 한번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 더 깊이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시간이 꼭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잖아요. 상대방이 웃잖아. 어떻게 웃어요? 하하 웃죠. 하하. 하하 웃죠. 그 하자가 아래 하자거든요. 내가 낮을 때, 내가 낮췄을 때 상대방이 웃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그 상대방이 우울감을 느꼈을 때 웃는 거예요. 그리고 허허허 웃죠. 그럼 내가 비웃을 때 상대방이 웃음이 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호호호 웃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내가 좋을 때 웃는 거죠. 서로 좋을 때 웃는 거죠. 그 대화에서 웃음이 나오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그걸 감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의 심리학, 심리학은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건 뭐 책에서 나온 건데 청자의 심리학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회에 모든 조직에서 마찬가지지만 존경을 갖는다는 거죠. 존경을. 이거는 결국은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없이는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거 지킬 거 다 지키고 상대방한테 존경을 못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영웅은 죽음으로 그걸 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줘야 돼요. 국가에 주든지 그 개인한테 주든지 자기 목숨을 바쳐야 영웅 칭호를 받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조금 나쁜 짓 해도 그냥 그 죽음으로 보답하면 영웅 칭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는 자기 희생의 가장 정적인 죽음이에요. 이 죽으라는 건 아니고 그런 거라는 거죠. 이렇게 사회 통념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사람의 칭호를 받으려면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줘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어떤 경로라든지 줘야 돼요. 그리고 그냥 보통 사람이다 했을 때 내 거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사회에 기여도 않고 그냥 있는 것 갖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거 사실은 나쁜 사람으로 지금은 그렇게 돼요. 근데 진짜 나쁜 놈은 남을 거 이렇게 사기 치고 막 남을 거 이제 아무 대가 없이 빼앗는 애들이 나쁜 애들이죠. 그래서 이 사회의 기본 원리는 희생이다. 평가를 좋게 받으려면. 그래서 돌아가는 기본 원리는 우리가 이제 통상 하잖아요. 언어라는 게 시간 순서거든요. 언어가 생김으로써 시간이 생긴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보면. 우리 언어의 배경이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테이크 앤 기브라고 하는 사람이 통상 주고받는 거죠.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거예요. 먼저 주고 나중에. 이게 기본이에요. 먼저 받고 주는 건 없어요. 그건 전당포를 하는 거고, 기본으로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부탁하고 막 이런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많잖아요. 뭐 다른 인간관계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을 이제 적었는데 거절은 단답형으로 거절하는 건 예의에 맞지 않다. 거절도 예의가 있어. 예의를 지켜가면서 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답형으로 돼 안 돼요 말기보다도 확인해 볼게요. 이걸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어때? 해보고 안 된다면 그러면 만일 뭐 제가 이제 군에 대해서 뭐 보직 문제에 청탁 받았다면 알았다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이런 형식으로 해야 되더라. 해야 이 된다. 그러면 뭐 야가 좀 더 봐줄 수 없어.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법 한번 바꿔볼까? 아는 국방장 찾아가고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거절해요 분명히. 근데 이제 부탁하는 사람은 사실 쉬운 거 부탁하지 않잖아요. 쉬운 거 자기한테도 닥쳐올 문제에 부탁을 받는 것은 근데 그거를 서로 머리 맞대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뭔가를 배워요. 거절하는 가운데서도 뭔가를 배운다는 게 그게 나중에 자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탁한다는 거는 내가 부탁받는다는 건 상대방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받는 거고 나도 나중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문제들이 나를 부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난 진짜는. 그래서 끝까지 추적해보는 거죠. 추적해보고 마지막에는 상대방이 그러면 됐다 할 때까지 해주는 거죠.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 개념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애매한 문제 있잖아요. 저 사람이 손해볼까 그런 거 애매하게 있잖아요. 뭐 하면 이거 괜찮을까 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딱 결정을 해요. 내가 손해로 방으로 결정을 해요. 말하면 4사람이 5사람이 있는데 이거 누가 가야 되나 없는데 알아서 내가 갈게. 내가 손해보는 내가 시간을 희생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조직이나 모든 계층에서는 결국은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에 따라 휩쓸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생각을 기조하에 내가 내 시스템을 내 내부에서 돌린다는 거죠. 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제 내부를 돌리고 있다. 이제 이 마지막인데요. 지금은 그 시대가 굉장히 바뀌어지고 있어요. 지금 1900년대까지는 사실 1900년대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과학이라는 게 없었는데 그 100년 사이에 뭐 양자 물리학 뭐 해서 뭐 상대성 엄청난 발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이후에도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우리 추세가 이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추세냐면 과거에는 종교적인 중세 종교적인 종교에 묻혀서 예언의 시대에서 예언에서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생활 양식이 그쪽으로 바뀌는 예언의 시대에서 그러다가 1900 최근까지만 해도 이론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파악해서 그 샘플링해서 뭐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이렇다라고 이론을 발표해요. 그 이론의 시대였어요. 이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시험을 해봐야 측정을 해보고 다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요 샘플에 맞는지 저 샘플에 맞는지 계속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전면의 시대, 완전 빅데이터 한꺼번에 딱 나와요 답이. 이거 잘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은 뭐 이론 따르고 할 거 없어요. 뭘 딱 하면 한꺼번에 빅데이터로 답이 딱 나오는 시점이에요. 와 있다. 그러니까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한꺼번에 결과를 보고 유추해서 그냥 이론을 그걸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과학의 시대로 진짜 과학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걸렸을 때 각 나라들이 과학적으로 대처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사람이 많이 죽거나 덜 죽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코로나19 시대가 지혜의 시대예요. 지혜에서 생활의 어떤 삶의 기술에서 그가 예방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술에 의해서 예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넘어서 과학적 지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지혜롭게 살자 이건 좋죠. 근데 이제는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지혜를 넘는 지식이 필요하다. 라는 거죠. 옛날에는 지혜가 지식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알았지만 지금은 지식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생명학자들, 뭐 세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 죽음도 숙명인가? 안 그러면 질병인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꼭 죽어야 되나? 라는 것을 의문을 품고 있는 시점. 이게 이제 세포학적으로 보면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한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당연한 세계, 우리가 현재 가정으로 갖고 있던 당연한 세계에 대한 의문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현실 세계에서 밥 먹고 가상세계에서 돈 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존 자연에 있으니까 세계가 있으면 우리는 세컨드 네이처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상징성을 갖고 있잖아요. 상징 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또 다른 가상세계 제3의 서드 가상체계, 상징세계, 즉 뭐 메타버스 그런 가상세계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이 생각, 그러니까 나의 기본적인 존재, 세계하고 나의 관계를 보면 그러니까 서드 네이처는 당연히 오는 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봇, 우리가 성실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이제 성실 개념도 바뀌어야 돼. 이제 행동의 성실은 로봇이 해. 알아서 뭐 버튼 누르고 예약해 놓으면 알아서 자기가 청소를 다 해요. 성실하게 1초 1분도 안 틀리게 성실하게 다 해. 근데 인간은 이제 그런 성실함은 이제 다시 재고를 해봐야 돼. 이거는 이제 생각의 성실함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앞으로 직업하고 미래 직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실함의 개념도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모든 것이 이제 이런 이제 미래 세계의 모든 것이 일단 해봐야 돼요. 하지 않으면 nevertheless 유추가 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일단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시작이 반이다 그러잖아요. 시작이 반. 그 왜 반일까요? 왜 뭐 3분의 2가 아니고 왜 반 딱 반일까요? 이게 이제 딱히 수학적으로 따지면 시작하는 순간에 성공할 확률 50%, 실패할 확률 50%. 이 딱딱 그 지점에서 그러면 시작하면 성공할 확률 50% 따고 들어가는 거죠. 기존적으로 획득하는 거죠. 그리고 실패할 확률 반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일단 시작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드릴 말씀은 일단 목표한 것은 일단 시작을 해. 돌을 던져라. 그래야 파도가 친다. 던지지 않고는 파도가 안 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일들이 있으면 반드시 일단 시작을 해보라. 그러면 중앙 과정에서 이 다른 것도 얻고 또 그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뭐 제가 이제 거룩한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집사람 책이거든요. 이제는 용감하지. 이게 집사람 책인데 우리 여기 책과 강연에서 지도를 받고 이렇게 했는 책인데 여기 보면 이제 저는 거룩한 얘기를 했지만 제 그 단점들 얘기 다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걸 보시라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